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자, 오늘은 리셋 두 번째 영상인데,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제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닌 지구 전체의 문제다. 그리고 이 세계 전체가 리셋돼야 된다. 초기화가 돼야 된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았던 모든 패턴들을 재설정을 해야 된다. 그런 맥락에서 이 책을 또 제가 소개하게 됐고, 이제 본격적으로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요새 그 경제 신문이라든가 영상들 많이 보시면 이 거버넌스라는 말들이 많이 나오죠. 이 거버넌스. 이 거버넌스란 단어가 어쩌면 지금 블록체인 암호화폐도 마찬가지고 또 전체적인 세상 돌아가는 지금의 지구를 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거버넌스란 뜻을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실까봐 제가 이야기를 드리면, 지금까지는 어떤 의사결정 자체를 일방적인 정부 주도적 의사결정이 많았죠. 그런데 범지구적 문제인 코로나가 발병을 하다 보니까 너무나 세상이 빨리빨리 돌아버려요. 그러니까 국가라는 단체 혼자서 의사결정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겁니다. 지금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굉장히 대혼란이죠. 뭔가 결정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패턴 중에 가장 큰 게, 어제는 4인, 오늘은 6인. 어떤 곳은 10시에 문을 닫고, 어떤 곳은 또 9시에 문을 닫고, 어떤 지역은 되고, 어떤 지역은 되지 않고, 이제 이런 것들입니다. 국민들에게 국가가 판단한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브로드캐스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른 결정이 나와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있는 국민들만 대혼란이죠.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불평, 불만들이 나오고. 자, 이런 문제들을 이제는 정부 주도적으로 뭔가 해결하기에는 너무 벅차다. 그러니까 정부, 기업, 비정부 기구 등 이런 공동의 범국가적 문제에 대한 의사결정을 같이 이끌어 나가야 된다. 이제 중앙정부 혼자 이런 문제들을 처리하기가 어려운 시대, 바로 팬데믹 시대. 비트코인 블록체인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정부 주도하에 화폐가 발행이 됐다면 이 비트코인은 탈중앙화죠. 정부가 아닌 그냥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일반인들이 이 화폐를 만들고 있죠. 이게 정부의 무능함도 그 한몫을 하고 있지만, 너무나 많은 화폐를 찍어낸다거나 이런 것들을 정부 혼자 컨트롤하기가 굉장히 힘이 든다는 겁니다. 지금은 그래서 암호화폐와 종이화폐가 공존이 되고 있어요. 지금은 실질적으로. 그래서 거버넌스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이 거버넌스란 뜻은 이런 뜻을 갖고 있으니까 이 책 내용 중에 거버넌스란 말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먼저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그러면 오늘 1장부터 한번 재밌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날의 세계를 정의하는 딱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 시대, 팬데믹 시대, 이 시대를 정의하는 세 가지 특징. 그 첫 번째는 상호 의존성. 지금의 시대를 딱 한 단어로 정의해야 한다면 상호 의존성이라고 하나요? 실제로 이러한 상호 의존성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슬처럼 이어져 있다는 것, 다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세계는 이제 하나다, 이런 거죠. 지구상에 거주하는 70억 명의 사람들은 더 이상 100개가 넘는 배에 각각 따로 살고 있지 않다. 하나의 배에 사는데 193개의 선실에서 각각 따라 산다고 합니다. 팬데믹의 위기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변화에 속한다. 75억 명의 사람들이 지금 바이러스에 감염된 유람선에 함께 모여 있다면 바이러스가 퍼지는 복도와 공기, 통로는 무시한 채 우리는 개인 선실만을 청소하고 문질러 닦아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 지금처럼 한 배를 타고 있는 인류는 전체적으로 그거를 직시하고 돌봐야 된다. 근데 비단 이거는 이런 방역 시스템만을 이야기를 하지 않고 경제적 영역도 마찬가지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런 환경적 위험이 경제적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더 이상 옹호할 수 없다. 집단적 사회 불안으로 이어지는 급격한 실업자 증가처럼 경제적 위험이 정치적 위험으로 바뀌는 경우 범세계적 손실을 피할 수 없다. 언제부턴가 저도 그렇지만 요새 국내 뉴스를 잘 안 봅니다. 전 세계의 경제 흐름을 알려면 어쨌든 미국 뉴스에 많은 분들이 포커스를 맞추고 바이든이 무슨 말을 하는가,
제롬 파월이 어떤 말을 하는가에 더 사람들이 관심이 많죠. 그것만 들으면 전체를 알 수 있으니까요. 이게 뭐 세계가 하나로 됐다는 느낌 아닐까요? 공중파 방송을 보기보다는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똑같이 공유하고 있는 유튜브라든가 넷플릭스 이런 것들을 공유하잖아요. 환경적 변화가 결국 경제적 변화까지 바꿔놓는다. 이런 팬데믹 사태의 위험은 전 세계적 지배 구조의 실패, 사회 불안, 실업, 재정위기, 비자발적 이주 등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저게 안 좋은 환경이었나? 안 좋은 문제였나? 그렇게 잘 몰랐던 것들이 팬데믹이 딱 닥치니까 아, 저 구조는 굉장히 잘못된 구조였구나 라고들 많이 판단을 하죠. 그리고 이런 문제들이 연쇄적으로 반응을 한다는 거. 1차, 2차까지 다 맞았는데 오히려 감염자 수는 많아지고 뭔가 시대적 환경을 따르지 못하는 정부의 의사결정 중에 가장 큰 게 저는 1차, 2차 백신을 다 맞았는데도 안정화가 된 게 아니라 오히려 감염자 수는 더 많아졌잖아요. 오미크론 때문에 또 델타 바이러스 때문에 1차, 2차 맞았던 게 아무런 의미가 없게 돼버렸잖아요. 세상이 너무 급속도로 변하기 때문에 정부가 이거를 혼자 대처하기란 이제는 힘든 세상. 이게 이제 방금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거버넌스. 전 세계적 문제를 중앙 집권적인 어떤 한 곳에서 결정하기가 이제는 무리다. 제 생각에는 결국은 전 세계가 하나로 될 것 같아요. 하나의 공동체가 되지 않으면 인류는 이제 살아남을 수가 없죠. 환경적 문제도 마찬가지죠. 한 나라에서 지구를 깨끗하게 한다 그래서 이게 깨끗해집니까? 아니에요. 바다는 전 세계가 똑같이 공유를 하고 있는 공간이잖아요. 그렇게 반대를 하는데도 일부는 원자력 폐수를 또 바다에 뿌려버리고 한 곳에서는 플라스틱 병을 줍고 이제는 막바지 왔다는 거죠. 세상이 이렇게 빨리 변하는데 빨리빨리 대처하지 못하는 정부가 무능한 정부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들도. 이런 사태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인터넷이란 공간 안에서 수많은 빅데이터가 취합이 되잖아요. 그러면 진짜 의사결정을 잘 할 수 있는 곳이 어딜까요? 수많은 빅데이터를 취합을 해서 그리고 거기에 대한 명확한 판결을 할 수 있는 명확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누굴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하시나요? 결국 AI죠. 저는 인간이 이 의사결정을 한다는 건 이제 무리인 것 같아요. 코로나 팬데믹을 겪어보니까 시대의 흐름은 굉장히 빠른데 이 의사결정을 누구 하나 정확히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설사 의사결정을 했더라도 수많은 반발이 나오잖아요. 왜 그렇게 했냐? 이게 맞는 답이냐? 정말 이게 최선이냐? 근데 그 결정을 하는 사람이 천재도 아니고 전 세계에서 나타나는 모든 환경적 요인들을 그 사람 머릿속에 담을 수 있겠냐고요. 결국은 빅데이터, 인공지능이 그 일을 해야 되고 그 의사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아마 믿고 따를 겁니다. 이런 것들을 특정 기관이라든가 특정 단체에서 결정을 한다? 그러면 반발력만 더 키우는 것 같아요. 결국은 누가 하냐? 컴퓨터가 해야죠. 그 시간이 좀 빨리 올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전 세계가 하나라면 단일 국가 체제로 나가는 것도 그리 먼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한 명의 통치자가 전 세계 모든 시스템을 결정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방금 제가 설명드린 환경 문제도 그렇지만 아니 수많은 나라에서 환경을 깨끗하게 하자고 이야기하면 뭐 하냐고요. 결국은 몇몇 나라에서 그걸 거부하게 되면 이 지구는 결국 온난화, 해수면 상승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세계를 정의하는 세 가지 특징 중에 두 번째는 속도. 기술적 진보와 세계화가 상호 우전성 확대의 주범임을 확실히 지적을 했다. 더불어 기술적 진보와 세계화는 모든 것이 이전보다 훨씬 빨리 움직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신속성을 특징으로 하는 문화를 창조해냈다. 방금 제가 설명드린 그런 부분들입니다. 문화뿐만 아니라 환경, 전 세계가 지금 앓고 있는 많은 문제들, 이 놀라운 속도 증가에 단 한 가지 요인을 꼽는다면 그것은 당연히 인터넷이다. 인터넷이 많은 문화를 바꿨죠. 우리나라 드라마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의 음악도 마찬가지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제가 최근에 들은 그 기사 중에 가장 쇼킹했던 게 아기상어?
이게 100억 뷰 나왔대요. 100억 뷰.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인터넷이 아니었다면 그게 가능한 겁니까? 이거를 어디다 비교를 하면 이해가 빠르시냐면 월트 디즈니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그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만화를 만들어도 100억 뷰가 안 나와요. 그 영상이, 그 만화가. 근데 아기상어가 100억 뷰가 나왔대잖아요. 전 세계 인구가 70억 명이라면 다 봤다는 얘기잖아요. 그 영상을. 이게 말이 되냐고요. 어쨌든 이 책에서도 결국은 이 시대 자체가 굉장히 속도성을 갖고 빨리 움직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문화의 공유, 속도성이라는 거죠. 20년 전만 해도 온라인에 접속하는 전 세계 인구 비율이 8%도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이 비율이 절반 이상인 52%. 2019년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도달할 수 있게 해주는 속도의 상징 뭡니까? 스마트폰. 스마트폰이 전 세계적으로 15억 대 이상이 팔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물 인터넷은 이제 자동차부터 병원 침대, 전기 배전, 급수소 펌프, 부엌 오븐, 그리고 농업에서도 많은 시스템이 220억 개의 장치를 실시간으로 연결한다고 합니다. 모든 산업 전반에 이제 이 스마트라는 똑똑함이란 말이 항상 붙죠. 스마트팜, 스마트 키친, 스마트폰, 스마트카, 스마트 컨트랙트까지 이런 추세로 가다 보면 2030년이 되면 이 숫자는 500억 개 이상으로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거의 이제 전 세계가 사물 인터넷. 지인이 저도 뭐 제 방에서 짱구야 TV 켜, 짱구야 MBC 뭐 이러는데 이런 것들이 500억 개 이상으로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회가 부유해질수록 시간은 더 가치가 올라가지만 항상 사람들은 뭔가 부족하다고 여긴다는 거죠. 이 속도성은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관계가 어떻든지 간에 결과는 뻔하다. 소비자와 생산자, 배우자와 부모, 지도자와 추종자까지도 계속해서 빠른 변화의 대상이 된다. 인간관계도 굉장히 스피디해지죠. 어디에서나 이런 속도를 목격할 수 있다. 위기든 사회적 불만이든 기술적 발전과 채택이든 지정학적 격변이든 금융시장이든 그리고 전염병 발현이든 모든 것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시간이 정말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코로나 이후로. 한 게 없으니까. 멍 때리는 시간만 많아지고. 우리는 삶의 속도가 전례 없이 빨라지고 있다는 느낌에 시달리며 실시간 사회 속에서 움직인다. 속도에 집착하는 신속성의 문화는 초단타 매매 그리고 스피드 데이트. 스피드 데이트라고 표현을 한 거는 독신 남녀들이 애인을 찾을 수 있도록 여러 사람들이 돌아가며 잠깐씩 만나보게 하는 행사. 그런 어플들 많이 있죠. 그리고 오늘은 누구, 내일은 누구 이렇게. 이것 또한 스피드한 사람들이 원하는 트렌드다라고 표현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정말 스피드한 건 패스트푸드.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삶의 모든 면에서 뚜렷이 드러난다. 초단타 매매도 아주 잠깐 매수해서 매도하고 또 얼마 벌고 이런 거 즐기시죠. 특히 젊은 분들.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참 재밌는 데이터입니다. 웹사이트의 속도가 4분의 1초만 늦어도 방문자들은 더 빠른 경쟁 사이트로 옮겨가 버린다. 완전 공감하시죠, 여러분들? 어떤 사이트를 열었는데 안 열리면 바로 그냥 제껴버리죠. 이런 스피드성은 모든 정책이나 그리고 제품들 그리고 아이디어까지 이런 모든 프로젝트의 수명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는 게 보편적인 결론이다. 정말 스피드하다는 얘기입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코로나19가 엄청난 속도로 전파되자 충분한 검사 능력을 확보할 수 없었다. 맞죠? 초고속으로 퍼지는 코로나19가 아니라 예측 가능하고 재발하고 확산 속도가 다소 느린 계절 독감을 다룰 수 있도록 갖춰진 많은 국가 보건 시스템은 우왕좌왕했다. 정말 우왕좌왕했죠. 의사결정 시간의 부족. 결국 빅데이터를 취합한 AI가 많은 결정을 하게 되는 날이 올 겁니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근데 그 많은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빅데이터가 쌓이는 곳에 위변조가 되면 안 되겠죠. 제2의 인터넷 혁명, 이 블록체인이 그 안에서 모든 데이터를 그 모든 데이터의 위변조를 막아줄 겁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의 의사결정을 도와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굉장히 지금 잘하고 계신 겁니다. 암호화폐에 투자를 하고 있는 거는, 그 중에서 리플에 투자하고 있는 거는 훨씬 더 잘하고 계신 겁니다. 의사결정자들이 이전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갖고 더 많은 분석을 할 수 있어도 결정할 시간은 줄어들게 되는 것도 속도가 미칠 수 있는 또 다른 중요하고 광범위한 영향이다. 그 어떤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어도 순간순간 변해버리는 이 흐름 속에 그 결정을 제대로 내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인간이란 존재는 코로나19가 굉장히 많은 걸 앞당겨 버렸어요. 여러분들도 많이 상상을 했을 거예요. 미래에는, 가까운 미래에는 모든 이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이 초연결이 돼서 사람들을 편하게 할 것이다. 그런데 이거에 관한 생각들은 안 해보셨죠? 정말 중요한 의사결정. 결국은 사람이 아닌 기계가 그 일을 하게 될 겁니다. 사람이 그 일을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이해관계 속에서 반발력이 나옵니다. 투쟁을 하게 됩니다. 데모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인공지능이 그 일을 하게 된다면 누구나 인정하게 될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